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현재 시간 5시 36분, 오늘 3월 2일 수요일이고 비트코인 현재 5,358만원대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올려친 다음에 조정이 나올 법도 한데 떨어지려고 그러면 다시 올리고 이 부분에서만 봐도 상당히 강하게 올려쳤다가 지금 살짝 조정 나왔다가 지금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 5,300만원 상단대를 좀 유지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리플도 좀 양호하게 올라갈랑말랑 하면서 936원, 이더리움 363만원, 이더리움도 비트 상승에 맞춰서 지금 계속적으로 야금야금 올라가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도지코인 162원대, 도지가 빨리 올라줘야 되는데 이제 도지도 살짝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좀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차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니어 프로토콜 요런 친구들이 좀 강하게 올려 쳐준 반면 이게 이제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칠리즈, 폴리곤, 크로노스, 체인링크, 라이트코인 이런 코인들이 또 돌아가면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니어 프로토콜이 그래도 이제 준 메이저 코인이고 나름 시총도 높고 기술력 있는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워낙 바닥을 쳤었고 그 친구가 먼저 이제 쭉 가고 그 친구 쉬어갈 동안에 이런 솔라나 같은 친구가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왜 내가 가진 건 지금 안 올라가냐? 어차피 올라갑니다. 근데 순서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약간 이제 비트 먼저 가고 따라가는 애들이 있고, 지금 최근에 보면 누사이퍼가 바닥에서 많이 펌핑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스레스홀드라는 코인으로 이제 흡수된다라고 지금 공시가 떴죠. 그래서 지금 스레스홀드가 지금 상장을 아까 전에 이제 5시에 했는데 역시나 올라가다가 쭉 이제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누사이프는 현재 이제 818원대, 17원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누사이프가 쉽게 안 죽죠. 지금 쉽게 안 죽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로도 일봉을 4개나 띄우면서 좀 강하게 올려쳐서 지금 여기서부터 500원에서부터 820원까지 쭉 이제 올려놨는데 지금 추세적으로는 여기를 840을 좀 돌파를 계속 시도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840 돌파 시에는 9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좀 살짝 좀 무섭기도 한 그런 자리죠. 그래서 일단 지금 비트코인 먼저 조금 살펴보자면은 지금의 일봉의 모습은 요때랑 상당히 유사하죠. 이때도 크게 공포감에서 하락을 주고 이때 중국이 전부 다 이제 너네 12월까지 다 나가라 했을 때 9월 달에 하락빔 이후에 강력하게 쳐올리면서 양봉의 길이 자체가 굉장히 큰 게 2개 뽑히고 여기도 보시면은 큰 게 2개 뽑히고 하나 음봉 끼워주고 하나 음봉 끼워주고 다음에 추가 상승이 어마무지하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한번 동산 띄워주고 수직 발사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동산 띄워주고 수직 발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54K까지 이런 식의 프랙탈 관점도 우리가 좀 유사한 패턴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볼 수도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지금 구간이 요때 구간이랑 요때랑 좀 상당히 비슷한 패턴이 아니겠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요 라인을 안 깨면은 지금도 여기 요 라인이거든요. 아래 꼬리 달았던 라인인데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죠. 여기 42.8 여기 42.8만 안 깨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빠질 법 했다가 바로 올리면서 결국에는 숏이 여러분들 공매도 세력들도 사실상 지금까지 여기서 비트가 쭉 빠질 때 여기서부터 쭉 빠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전쟁 리스크까지 터지면서 롱 세력들은 이 정도 내리면 올라가겠지, 이 정도 내리면 올라가겠지, 이 정도 내리면 올라가겠지, 이거 안 되겠다, 야 손절 치자 하면서 여기서 손절을 치겠죠. 원래 그렇게 손절 치고 나면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절대 개미들을 태우지 않고 간다는 거를 이번에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반면에 숏을 잡았던 숏 세력들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방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죠. 비트는 안 돼, 비트는 하락할 거야, 비트는 20K, 10K를 갈 거야, 비트코인 $10,000를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숏을 잡고서 뭐 계속 이렇게 숏을 여기서도 잡고 결국에는 이 지옥 날아갈 때 여기서 숏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걔네들을 다 청산시키면서 한 방에 올리고 여기서 탈출 기회 한 번 주긴 줍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강하게 쳐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 여기서 숏 잡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반대 세력들을 전부 다 청산시키면서 위로 강하게 올렸거든요. 그러면은 고 레버리지 공매도 물량은 다 청산이 되는데 레버리지를 작게 잡은 숏 포지션들은 물을 타겠죠. 그러니까 상방에 배팅하는 것만 물 타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 배팅하는 것도 이렇게 올라오면은 손실이 쌓이니까 여기서 물 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비트가 빠져주면은 탈출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이제 물을 타는 건데 안 빠지죠. 탈출 기회를 안 주는 거죠. 그냥 여기서 숏 잡은 애들을 그냥 여기서 숏 잡고 여기서
하방에 배팅한 애들을 이 구간에서 싹 끌어모으고 살짝 떨어지는 척 하면서 희망 줬다가 바로 날려버리는 이런 패턴이 또 나올 수가 있겠다. 이게 숏 스퀴징 무빙이 그런 식으로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아까 전에도 이런 식으로 5분봉 보시면 비트코인이 방금 전에 주르륵 흘러내릴 때 16시 정도에 좀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숏에게 희망을 주는 척 하더니 또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구간에서 자리를 좀 지켜주게 되면은 요때처럼 좀 강력한 상승이 터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54K 일단 타겟가로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적게 올라가면 이 48짜리고. 그래서 이런 무빙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왜냐면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 굉장히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로 전부 다 기부금도 비트코인으로 보내고, 러시아 사람들 루브라 보세요. 루브라. 하루아침에 종이 쪼가리가 되고 있어요. 스위프트 제재가 발동해서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루블화를 가지고 있으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벼락거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한국에서도 유행하고 있는 말이지만은 벼락거지가 뭡니까? 열심히 노동해서 월급을 저축하게 되면은 내 월급 빼고 나머지 물가가 다 오르는 현상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나는 내 재산으로 살 수 있는 재화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월급 빼고 다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 지금 극단적인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루브라를 지금 무제한으로 찍어내면서 자기네들 이제 경제 상황을 일단은 긴급 수혈이라도 해가지고 이 스위프트 제재에 저항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지금 결정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1루블의 가치는 내일 모레 다음 주 다음 달이 되면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눈 내리는 짐바브웨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짐바브웨라는 나라는 화폐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내다가 골로 간 나라죠. 엄청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좀 비트코인을 사재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값어치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내가 지금 100달러치의 루블화를 가지고 있는 것과 100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 내년에 뚜껑을 열어보면요, 루블화의 가치는 5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비트코인은 내년에 뚜껑을 열어보면은 2배, 3배가 올라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비트코인 사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엄청 사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러시아가 자꾸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하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최우선 과제는 푸틴의 지금 정신 상태부터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제정신 아니지 않냐 이거 지금, 응? 고립돼가지고 지금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푸틴이 궤변이라든지 역사적 허위사실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금 정당화하고 있고, 민간인까지 희생시킨 군사작전을 지시했고, 서방을 향해서 핵무기 사용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푸틴 행동이 매우 우려스럽고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렇게 루블화를, 러시아 화폐를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찍어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러시아 국민들은 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못 살게 됩니다, 국민들이. 근데 반면에 이 푸틴이 뭐 그런지는 않았겠지만은 선물 거래소에서 대규모 롱 포지션을 잡고 레버리지를 심하게 써가지고 전쟁 일으키기 전에 여기서 숏 잡고 전쟁 일으키고 막 떨어졌을 때 여기서 다 롱 스위칭, 기가 막히게 롱 스위칭 들어가면서 루블 나 막 찍어낼래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여기서 또 다시 매도 치고, 와, 이런 식의 기가 막힌, 왜냐면은 말빨이 되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작전 가능하거든요. 뭐 이런 축축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왜냐면 루블화를 막 찍어내면은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라던가 사회주의 국가들이 결국에는 추구하는 방향성은 그거거든요. 대다수의 국민은 가난해야 되고 못 살아야 되고 못 배워야 된다. 그래야 이런 지도층이 허위 정보라든지 프로파간다라든지 찌라시라든지 언론 플레이라든지, 푸틴이 TV에서 막 포구를 맞으면서 무슨 국군의 날에 헌화하는 장면이라든지, 막 국군 공군 동료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쫙 내려오는 거를 직접 보여준다라든지, 뭐 임금 체불된 공장에 가가지고 재벌을 후드려 패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계속 언론적으로 보여왔어요.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이 푸틴을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들이랑도 차이가 있을 정도로 러시아라는 나라를 잘 살게 만든 거는 맞아요, 푸틴이. 푸틴의 공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고, 러시아 국민들도 푸틴을 많이 지지를 해왔어요. 거의 80% 가까운 지지율을 찍으면서 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언론 플레이와 이제 미디어 프레스를 통해서 자기의 이제 어떤 상남자다운 모습들, 그 다음에 어떤 카리스마 있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왔던 푸틴인데, 원래 이런 식의 굉장히 유치한 어떤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미디어 플레이들은 대중 선동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정치죠, 여러분들. 정치는 이미지지 않습니까? 이미지. 뭐 국민들이 뭐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고 뭐
연구하고 그러질 않죠. 그냥 보여지는 이미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나에게 득이 되느냐 아니냐, 우리 지역 사람이냐 아니냐, 굉장히 단순한 걸로 표심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공산주의나 이제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이런 게 심해요, 좀. 그리고 그만큼 그 나라의 국민들도 선동이 많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깨어있는 사람, 지식인들은 다 탈출하죠. 비탈릭 부테린의 부모님도 그래서 러시아 탈출한 겁니다. 여긴 답이 없는 나라다. 탈출해서 캐나다로 간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대다수 어떤 국민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들을 못 배우게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예전부터 이 지식인들을 그렇게 탄압해왔던 거거든요. 뭐 예전에 한국도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때 그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해서 백성들도 글을 알아야 되고 글을 깨우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백성의 수준을 높이려고 했는데 그거를 사대부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머리가 트이게 되면은 이거 소처럼 일만 안 하고 자꾸 이제 위로 기어 올라온다, 이게 걔네들의 사고방식이었죠. 결국에는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 이런 독재라든지 장기 집권의 끝은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푸틴도 그만큼 해먹었으면은 아름답게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는 최근에 이 푸틴 대통령을 보면서 정말 비교되는 지도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독일의 경제 기적을 만들었던 메르켈 총리거든요. 독일의 8대 총리를 했었고 여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16년 가까이를 총리직을 맡으면서 4년 연속으로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꼽히면서 타임지 선정으로도 되고, 거기다가 동독 출신이에요. 동독 출신인데도 독일의 경제 부흥을 선도한 총리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 메르켈을 지금 곧 시대를 이르는 말이다, 2005년부터 2021년까지를 메르켈 시대로 얘기한다라고 할 만큼 굉장한 존경을 이제 받았던 총리인데 스스로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총리직을 할 수도 있었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구간에서 스스로가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퇴장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자, 푸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반대돼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요즘 이제 비트코인이 서서히 나스닥과 조금 동주화되던 움직임을 탈피하면서 나스닥이 어제 1.5%가 빠졌거든요. 물론 이게 빠졌냐 올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트를 봐야 됩니다. 나스닥 차트 이렇게 보시면은 많이 안 빠졌어요. 그리고 이 정도 조정은 2시간 봉으로 봤을 때 나스닥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조정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조정이라고는 할 수 없지 않냐, 오히려 더 크게 가기 위해서 살짝 눌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차트예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차트는 아직 본장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 지수만 보면은 좀 빠지고는 있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살짝 빠지는 척 하다가 이따가 11시 반에 쭉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비트코인도 어느 정도 지금 위치를 좀 잘 지지를 해주게 되면, 요 자리를 쭉 지지를 잘 해주게 되면은 충분히 2차 상승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터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계속적으로 지지해오던 이런 저점 라인들을 붕괴시킨다고 한다면은 요 라인대에서 한번 요 라인대까지는 밀렸다가 여기서 또 시간 끌다가 위로 올리는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에 관한 긍정적인 뉴스들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또 비트코인의 가치가 재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주봉 자체가 지금 만들어지는 형태 자체가 이 정도 주봉으로 이번 주를 마감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연속 주봉으로 양봉이 뜨는 구간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어요. 이때도 최저점 34.3을 찍고 쭉 올리고 더 가는 척 하다가 한번 크게 빼고 다시 올렸듯이 여기서도 크게 올린 다음에 더 가는 척 하다가 한번 빼고, 이런 식으로 골파기 한번 해주고 올릴 수도 있겠다. 요 정도 조정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그리고 조정이 좀 나온다 해도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또 국내 증시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1.6%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지면은 이제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비트가 쭉 날아간다고 해도 비트 못 잡으면은 비트 따라서 올라가는 알트코인들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니어 프로토콜 영상에서 보시면은 경쟁력 있는 12,500원대에서 자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니어 프로토콜 이런 것도 이제 바닥을 워낙 심하게 찍었고 이제 해외 차트상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해외 차트상으로도 쌍바닥을 찍고 지금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니어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도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14,500원까지 고점 찍고 살짝 눌리고 있죠. 그래서 13,000원대 12,500짜리까지는 좀 눌릴 수 있습니다. 눌렸다가 또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눌림 오면은 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도 요때 다 말씀드렸죠. 요때 요거 심상치 않다. 주봉상으로 한 번도 안 쐈기 때문에 한 번 이제 크게 올려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거 카이버 네트워크도 지금 쭉 올려치고 전혀 안 빠지고 있죠. 옆으로 일직선으로 가고 있죠. 이런 애들은 여기 손절 잡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 손절 라인 여기 잡고 여기 깨지면 그냥 나오는 거고, 여기 지켜주면 2차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 구간만 손절 리스크를 안고 위로 상방으로는 뚜껑이 4,000원 5,0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손익비가 좋은 매매, 손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가는 매매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겠다. 물론 비트가 가줄 때 한해서겠죠. 비트가 떨어지면 얘도 추가적인 조정은 나오고, 이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만약에 비트가 좀 조정이 크게 나와서 좀 눌린다. 눌리면 2600짜리나 2400짜리 대에서 우리가 충분히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아무쪼록 비트가 그냥 저는 원웨이 상방으로 쭉 올려쳐서 빨리 6천만원이라도 좀 터치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비트가 6천만원을 터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거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되거든요. 여기 그냥 뚫어버리면서 매물대까지 이제 비트 6천만원을 찍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어떤 움직임이 나오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400만원 뚫고 가는 거죠. 440만원까지.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17만원대 18만원대까지도 올려칠 수 있고, 디센트럴랜드 이런 것도 4,000원 이상 바로 이제 올라가는 그림, 도지도 여기서 180에서 200짜리까지 바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비트가 이때 상승할 때도 이때 반등을 여기서 심하게 주고 빌빌대다가 2차로 쐈죠. 이 구간에서 알트들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이 구간에서 여기서 1차로 쏘고 2차로 한 번 더 쏜다? 그럼 이 구간에서 알트들이 불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상승은 1차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비트코인 시장에 총 존재하는 이 재화의 총 가치가 이제 도미넌스 아닙니까? 이 도미넌스를 비트코인이 흡성 대법을 하면서 돈을 비트가 다 빨면서 올린 거죠. 여기서 돈을 빨아들이면서 올렸기 때문에 알트들로 수급이 안 들어갔었는데 1차 올리고 2차 올릴 때는 알트들로도 수급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크립토 시총을 끌어올리면서 알트들의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알트코인들 불장이 나오고, 아마 그때 이런 골렘 같은 코인들도 그때 상승이 더 크게 터질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골렘이 이때 상승을 크게 줬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골렘은 여기서 크게 주고 눌리면은 한 번 더 쏩니다. 항상 눌리면 또 쏴. 그러니까 눌리면 쏴, 눌리면 쏴, 눌리면 쏴, 눌리면 쏘는 친구예요. 골렘은요, 여러분들. 지금 골렘만큼 이렇게 윗골이 많이 달고 가끔 음봉에 사면 양봉에 쏴주는 이런 코인도 참 찾기 힘든데, 비슷한 놈이 온톨로지 가스가 있죠. 근데 얘는 윗골이는 그렇게 많이 없죠. 왔다 갔다가 좀 작아요. 대표적으로 파워레저라든가 골렘이라든가 엘프라든가, 저는 지금 휴먼스케이프도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골렘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빠지게 되면은 쭉 봤을 때 지금 자리에서도 살짝 선발대 정도 걸쳐 놔둬는 됩니다. 근데 이제 비트가 빠지면 여기서 한 판 더 빠지겠죠. 450짜리까지 좀 뺐다가 갖고 있으면 치고 내려오고 치고 내려오고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 주게 되면은 충분히 골렘 같은 거 사놓고 올라가면 팔고 그냥 매도 걸어 놓는 거죠. 그냥 여기 600원 650짜리 뭐 짧게 잡으려면은 580짜리라든지 그런데 걸어놓고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알아서 피레침 쏘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장에서 이렇게 불장 때리면서 위로 상방으로 가는 코인들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체인링크라든지 이름 있고 좀 기술력 있고 시총 있는 코인들이 지금 가려고 이제 폼을 잡고 있죠. 근데 이런 코인들은 물론 좋지만, 예를 들어서 웨이브라든지 최근에 좀 급격하게 올린 거는 신규 진입하기에 굉장히 무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쿼크체인도 보시면은 올라가다가 다 내려요. 올라가다가 다 내려. 재수없으면 여기에 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 띄우면서 올라가는 잡코인 매매는 우리가 좀 멀리 해야겠다. 차라리 잡코인 매매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내려받고 있는 코인, 파란색으로 스머프가 돼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니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많이 빠진 것 같지만은 지금 마이너스 5%가 찍혀 있지만은 사실 이거 올린 거에 비하면 지금 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음봉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파는 식의 매매가 훨씬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르고 이런 것도 위에 한번 찔러주고 지금 내려오지 않습니까? 찌르고 내려오면은 또 찌르거든요. 며칠 내로 또 찔러요. 이런 패턴을 우리가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되겠다. 엄청난 꿀팁 지금 말씀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코인들이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제가 여기 보시면 우리가 맨날 올라오던 애 말고 빨간불 키던 애 중에 잘 안 보이는 애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칠리즈, 이 친구가 갑자기 또 보이죠. 근데 이제 칠리즈 같은 경우에도 주봉상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여기 위치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사놓게 되면 항상 상방을 한번 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애들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코인을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쭉 보시면은 크로노스, 이 친구가 크립토닷컴 체인이라는 코인이었는데 지금 이름을 바꿨죠. 또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또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패턴 돌리는 식의 무빙이 나올 수가 있어요. 크로노스도. 크로노스라는 이름이 아직 입에 안 붙긴 하지만은 크립토닷컴 체인이죠. 크립토닷컴 체인의 거래소 코인이고, 이 크립토닷컴 체인이 굉장히 일 열심히 하는 좀 회사입니다. 마케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비자 카드랑 제휴해가지고 크립토닷컴 비자 직불 카드도 만들었어요. 국내에는 안 나오고 있지만. 그리고 크립토닷컴이라는 거래소는 현재 코인 마케팅 기준 5위를 기록 중인 굉장히 거대한 거래소죠. 하루 거래량이 2조 5천억에 달할 정도로 큰 규모고, 맷 데이먼이 광고 모델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맷 데이먼 아시죠, 여러분들? 본 아이덴티티 시리즈에서 강력한 또 액션 영화 찍었던 우리 맷 데이먼이 크립토닷컴 지금 광고 모델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F1도 후원하고 NBA도 후원하고, NBA 유명 구단 LA 레이커즈 아시죠? 여기를 원래 스테이플스 센터였는데 이거를 사들여가지고 이름을 크립토닷컴 아레나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 거래소의 인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사용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크립토닷컴 체인이라는 이 코인의 가치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립토닷컴 체인, 지금 이제 크로노스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이름 바꿀 때 여러분들 괜히 바꾸는 게 아니죠. 특히나 이런 큰 회사, 크립토닷컴 체인 정도에 되는 회사가 거래소 코인의 이름을 이제 크로노스로 바꾼다라는 거는, 바꾸면서 막 회사 대표이사랑 막 모여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샴페인 터트리면서 이제는 크로노스 코인이다 하면서 대대적인 또 발대식도 했을 건데, 지금 바닥이지 않습니까, 크로노스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손절 라인은 여기죠. 400원 깨면 그냥 무조건 나와야죠. 무조건 이게 400원 깨면 200원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와야 되지만,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잡아놓고 좀 장투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전고점도 깰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크립토닷컴 체인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도 바닥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폴리곤, 체인링크, 솔라나, 칠리즈, 라이트코인, 이제 이런 친구들도 니어 프로토콜처럼 한번 갈 수 있다. 왜냐면은 성격이 다 비슷하죠. 폴리곤, 체인링크, 솔라나, 칠리즈, 라이트코인 전부 다 좀 기술력 있고 다 지금 네임드 코인들입니다. 칠리즈는 살짝 좀 빠지는 코인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요런 코인들 우리가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가 코스모스도 최저점 매수 지점 들어가서 매도하고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면서 갔고, 누사이퍼도 제가 500원대부터 말씀드렸죠. 누사이퍼도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요때 1월 28일에 580원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사이퍼. 자, 그래서 요런 좀 확실한 코인들로 수익 보실 분들 하단에 전화번호 010-2309-2636 요쪽으로 성함만 보내주시면은 싹싹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주요 뉴스를 좀 빠르게 살펴보자면은, 피델리티의 임원도 비트코인이 지금 쌍바닥을 그렸다. 쌍바닥은 흔히 볼 수 있는 반등 패턴이다. 그리고 요 이제 피델리티 쪽에 이 총괄, 매크로 총괄 주리엔 티머라는 전문가는 작년 10월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을 했었었는데, 일단 이 쌍바닥이라는 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딱 보이죠? 이런 W 패턴. 왜 이런 W 패턴이 바닥에서 자주 나오냐면은, 일단 여기서 털어야 됩니다. 개미들을 털고 여기서 잡은 애들이 여기서 반등 먹고 나가줘야 돼요. 단타 친 애들은 나가주고, 그리고 여기서 동시에 올라탄 애들도 털어주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잘 없어요. 이런 거는
보통 바닥을 2번에서 3번은 다지고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W로 그리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바닥 3번 정도 그리고 가든지 이런 식의 패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런 골 파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골 파는 구간, 골 파는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쌀 때 패닉셀 구간, 개미들이 다 집어 던지고 개미들이 손절 칠 때 사서 누구나 가자를 외치고 비트코인 만세를 외치고 비트코인 20만 달러 30만 달러 간다라고 외치면서 올라탈 때 파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바닥권에서의 움직임에서 바닥을 끝내는 패턴 중에 가장 전통적인 이 쌍바닥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얘기는 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최고점 부근 6만 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한 투자자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과반수죠. 절반 이상이 3.5만 달러에서 손절을 치고 나갔다는 거예요. 야, 못 버티고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단기 투자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장기 호들러, 장기 보유자들은 매집에 나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35,000달러 부근에서 막 손절을 치니까 그 손절 물량을 잡아먹고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미들, 못 버틴 개미들이 다 털리고 나는 그 물량을 세력들이 다 싸게 잡는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아래, 이 줄, 이 라인 있지 않습니까? 위로 42, 아래로 28. 이 박스는 비트코인 박앤셀 구간일 때 이제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박스의 중심부 하단 값에서 이 라인이 테슬라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매입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안 갔어요. 가기 힘들죠. 그리고 이 위에서 놀다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근에서 막 손절치고 여기서부터 막 샀던 애들은 여기 구간을 버틸 수가 없죠. 여기 지금이야 이렇게 보는 거지만 이때 당시에는 공포감이 굉장하죠. 전쟁 난다 그러면서 여기 차트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밑으로 그냥 뚫고 내려갈 기세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손절 치고 막 전쟁 났다 그러고 막 포탄 떨어진다 그러고 뭐. 근데 결국에는 이런 엄청난 공포 뒤에 이렇게 말아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계속해서 털리지 않았겠지만은 이거 지금 털리고 난 사람들은 배 아파서 죽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혼자 하시면은 털리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투자자 라울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은 과거 코비드 팬데믹 때랑 굉장히 유사하다. 폭락 이후에 상승으로 들어가는 초입권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당시에도 전염병 터지면서 우리는 이제 팬데믹, 글로벌 셧다운 등 온갖 나쁜 소식을 전해 들었고 비트코인은 급락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폭락을 했다가 바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항상 이런 공포 이후에는 반등이 세게 나왔다. 더군다나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이런 금융시장 시스템을 또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세계 최대 재무 설계 자문 기업 드비어 그룹의 나이젤 그린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암호화폐라는 대안책 자체가 신뢰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것으로 판명이 됐다.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 미국 달러화까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비트코인이 가진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아시죠? 여행 갈 때 싸게 숙박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함으로써 이제 P2P라고도 볼 수 있겠죠. 서로의 집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인데 여기 최고 경영자도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지지한다.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베이가 3월 10일에 발표를 할 수 있고 이베이에서도 지금 암호화폐 결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어비앤비에서도 암호화폐를 결제 시스템으로 지금 도입할 가능성을 지금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죠. 트위터에서 에어비앤비의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가장 많이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크로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암호화폐가 뜨고 달러가 지고 있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정하면은 또 마찬가지 현상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막 몰아서 산다든가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탈달러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의 현금 국외 반출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이상을 해외로 외화로, 그러니까 달러로 보낼 때 1200 이상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로 보낼까요? 비트코인으로 보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비트코인 광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립토 트레이더인 렌 노이너 같은 경우에 세계 지도자의 또 다른 비트코인 광고다. 이 푸틴 대통령이
2월 2일이죠. 3월 2일부터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의 국외 반출을 금지한다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더 부추기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이거 아무리 봐도 푸틴이 이거 이제 비트코인 저점에서 잡고 루브라 찍어낸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 부추기고 국민들은 거지로 만들고 비트코인 가격 폭등하면은 자기는 이득을 보고 국민들은 가난해지니까 지배하기 더 쉬워지고 뭐 이런 거를 노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지금 정치적 후폭풍이 너무나 거세게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빨리 이 전쟁을 끝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올해 업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기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된 문건에 따르면은 모건 스탠리는 그레이스케일의 BTC 투자 신탁 GBTC 및 디지털 자산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 증가가 이제 됐고 더 적극적으로 매집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산하의 30여 개 펀드를 통해서 수백만 주를 이미 구매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건 스탠리라는 은행은 JP 모건이랑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세계 3대 투자 은행으로 꼽히는 뉴욕에 있는 굉장히 큰 금융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모건 스탠리 뿐만이 아니죠. 지금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런 데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아마 모으고 있을 거예요. 특히 이번 전쟁을 보고서도 더 많이 깨달았겠죠. 이건 돈이 된다. 이 사람들이 돈 냄새 제일 잘 맞는 사람들인데 괜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매집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리플 관련해서도 소송 관련 호재 뉴스가 나왔는데 리플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이번 소송에서 리플의 승소로 게임이 끝날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EC가 제출 거부하고 있는 이 문건이 공개되면은 이제 리플이 거의 무조건 이기지 않겠냐 이런 또 좋은 뉴스가 나왔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리플이 이기게 되면은 리플 혼자만의 호재가 아닙니다. 암호화폐 전반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레이스케일 펀드 같은 경우에도 마나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어텐션 토크, 체인링크, 파일 코인을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암호화폐 전반에 좋은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의 비트코인도 상단 잘 지지를 해주고 있고 나스닥도 지금 반등이 나올랑말랑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쭉 나스닥이 11시 반에 쭉 상방을 쳐주면은 비트도 덩달아서 쭉 위로 올려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밤 시간대에 펌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요 정도 막 1% 2% 올려놓은 코인들이 이따가 밤에 또 펌핑이 나오는 경우도 물론 비트가 올라주면은 그런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먼저 쭉 갑자기 쏜다 그러면은 비트를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솔라나라든지 뭐 칠리즈, 폴리곤, 크로노스, 체인링크 이런 거나 거래량 좀 터져주는 거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거 따라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가 쭉 쏜다 그러면은 이더리움 바로 사는 거죠. 그러면은 단타 수익을 이제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 지금 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비트가 눌리면은 좀 눌릴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여기를 뚫어내기 위해서 두드리고 한 번 더 두드릴 때 뚫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그냥 비트가 조금 계속 시간 끌게 되면은 한 번 더 쏠 수 있다. 6천만 원까지.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알트코인 중에 힘 좋은 놈으로 추격 매수하면은 우리가 또 단기적인 수익을 챙길 수 있겠다. 어차피 장기 물량은 여러분들이 그냥 깔아놓고 가는 거고 단기 매매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비트가 1억, 2억, 뭐 3억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기 물량은 그냥 이제 내비 두는 거고 뭐 이때와 같이 터질 수도 있는 거죠.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못 가도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매매할 때 필승 전략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쳐도 떨어지면은 더 사면 되니까 현금 비중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타면 다시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다시 물 탄 금액은 빼야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들고 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몰빵을 쳤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내가 여기서 몰빵 나는 여기 상방 갈 것 같아서 난 몰빵 쳤어 라고 하면은 손절은 여기 5,200만원 정도는 손절을 짧게 잡고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손절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풀매수 때렸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서 손절 나갔다고 해도 방향 돌릴 때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요 정도 손절 본 거는 금방 복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몰빵 매매할 때는 손절을 타이트하게 가져가시고, 몰빵이 아니라 좀 더 안전한 스타일을 추구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셔야 되고 현금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느꼈지만 이런 공포 구간, 조정 구간에 매수하고 오르면 팔면서 가는 식의 매매가 왔고, 뭐가 됐든지 비트 흐름에 맞춰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장 분위기는 좋고, 뭐 이 추세로만 간다면은 사실 솔라나도 지금 더 올라갈 차트죠. 이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여기를 뚫었잖아요. 여기 뚫을 때 여기서 추격 들어가면은 단기로 좀 먹는 거고, 여기 지지받고 여기서 하다가 여기 또 이런 식으로 뚫으면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솔라나는 그동안에 떨어진 게 너무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솔라나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저점을 여기서 깨버리죠. 여기 저점 깰 때 손절 엄청 나갔을 거예요, 사람들. 이렇게 갈 줄 알고. 결과적으로 손절 물량 받아먹으면서 여기서 요 날 있죠, 2월 24일 이때 거래량 들어온 걸 보세요. 역대급으로 들어왔어요. 밑에서 하방에서 손절 페닉셀 물량 받으면서 말아 올리면서 거래량이 이 정도로 터졌다라는 거는 최소 16에서 18만원, 저는 그 이상도 충분히 쭉쭉쭉쭉 갈 수 있는 코인이 솔라나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솔라나도 이거 이때 상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업비트 차트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해외 차트를 봐야죠. 솔라나의 일봉을 해외 차트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라인이 여기서 이제 올리고 들어 올린 여기 지점이 중요하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린 자리 여기 지점이 중요한 자리였어요. 근데 여기서 무너져 내릴 때 이거를 그냥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투매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다가 여기 지지를 해주는 척 하다가 여기 깨버리죠. 근데 살짝 깨고 올리죠. 그러면 여기가 바닥이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거래량 들어왔고, 그리고 여기서 엄청나게 들어오는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 이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는 안 갔죠. 조금 섬세하게 줄을 그어 보면은 여기 지지받고 올린 자리인데 여기는 안 갔어요. 여기는 안 가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와리가리 하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솔라나는. 그리고 폴리곤도 요때 바닥에서 길을 모으고 쏘아 올렸고, 지금도 길을 모으고 한번 쏘아 올릴 수가 있다, 폴리곤도. 크로노스는 아까 말씀드렸고, 체인 링크도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여기 지점이나 뭐 여기 지점이나 이제 15,000원 이상대죠. 여기는 이제 15,000까지 안 찍고 이제 들어 올린 자리고, 뭐 이 구간이나 사실 그러니까 엄청난 저점 부근에 와 있어요. 이 체인 링크도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들어올리고 여기서 이만큼을 들어올리고 여기서 이만큼 들어올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시간은 걸릴 수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저점권에서는 우리가 뭐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봉으로 이렇게 보셔도 여기거든요. 여기 요런거 요런거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체인 링크도 그렇게 따지면 모든 코인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잡코인들은 지금 보시면은 골렘 같은 게 눌리면은 들어볼 만한 이제 코인이고, 잡코인들의 패턴이 있는 것이고, 이런 메이저급 체인링크는 여러분들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9조입니다. 9조짜리가 어떻게 시총 1000억, 2000억짜리랑 같이 움직이겠어요. 이런 거는 조금 이제 글로벌 자금이 받쳐줘야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천천히 올라가죠. 오히려 이런 거 사놓고 뭐 차분하게 기다리다 보면은 50% 이상 이제 수익이 찍히는 걸 이제 시간이 조금은 걸려도 우리가 그 정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잡코인들은 단타 위주로 조금 하시는 게 좋고, 뭐 최근에 말씀드렸던 뭐 니어, 폴리곤, 뭐 체인링크, 솔라나 이런 친구들은 조금 중장기로 보셔도 되는 코인들이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맞는 매매법이 있고, 그때 주로 이제 쏘는 그날의 중심이 되는 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코인들을 저희가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를 해서 매매 타점을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저희랑 같이 가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제가 전해드리려는 정보가 너무나 이제 많은데 그걸 압축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좀 빨리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엉키는 부분이나 조금 이제 말이 빨라도 양해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이 자리 이제 쭉 지지해주던 5270만원 자리만 좀 안 깨주면은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내일은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가격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일단 나스닥이 일단 살살 반등이 나오려고 하니까 요거 지켜보면서 같이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